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만 골라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우리 뉴스토마토의 브레인 한동희 기자 모시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나는 왜 기자가 됐을까? 나는 왜 하필 뉴스토마토에서 일하는가? 한번 간단히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은 왜 이렇게 똑똑한 기자가 됐을까요? 똑똑하지는 않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니까 돼요? 교과서만 파니까 수석을 해요? 서울대학교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군요. 아, 전혀 내가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싫어해. 자기네들이 비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 아,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먹고 삽시다. 자, 그런데 뉴스마트 한동희 기자 뉴스픽 하니까 어때요? 좀 뉴스에 대한 해안이 좀 생기던가요? 아, 네, 직접 이게 쓰던 거랑 이제 읽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르기는 아, 그러니까 합니다.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거 하고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다르다. 네. 어떻게 달라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참네요. 글을 썼는데 네. 읽어드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한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오창민님께서요 노영희 변호사님 화팅입니다. 일꾼과 술꾼을 가리는 그런 대선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군요. 누구는 일꾼이고 누구는 술꾼이네. 우리 다 아네 누군지. 자 문하수님 누구 맘대로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조각조각 부서져라. 허, 어머나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조각조각 부서져라. 자 이희성님 눈 뜨고 일어나면 대선이 끝난 후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피로감이 극에 달한 요즘입니다. 정말 피곤했네요. 저는 이분들 때문에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데 머리만 하얘지고 있어요. 이제. 다 여기다 염색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우리들을 놀라켰습니다. 나는 대선에서 집권하게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적폐를 수사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더라. 뭐 노무현 정신 계승했다던데 전혀 아니더라. 그리고 왜 우리 한동훈을 건드리냐. 한동훈이는 독립투사다. 이런 얘기 지금 엄청난 어록을 쏟아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끈했습니다. 대놓고 정치 보복하냐. 이래서 검찰을 이따가 곧바로 나온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인데 집권하면 전 정권, 지금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네네. 해야죠, 돼야죠, 돼야죠. 예, 이렇게 했고 돼야죠는 수사가 돼야죠라는 말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네네.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네. 또 한동훈 검사장으로 지칭되는 A 검사에 대해서도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 해온 사람이 나중에 그 나라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뭐 중앙지검장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특별히 안 챙겨줘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대놓고 선언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적폐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끝까지 나올 때까지 털겠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 7시간 통화에서 드러났던 이제 집권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네. 것과 연결해서 배우자는 언론 보복을 공언하고 남편은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 이런 그러네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거예요. 우선 2016년도 말에 박영수 특검이 특검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정광석화처럼 특검 사무실을 만들고요. 그리고 윤석열을 이제 영입을 해서 이 총 책임을 맡깁니다. 자, 그때까지 정말 수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제 보였고 2017년도에 삼성 수사도 열심히 잘했어요. 거기까지 할 때는 정말 이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잘하는구나라고 우리 모두 박수 쳤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혹은 박영수 특검을 위해서 꽃다발도 다 보내주고 그랬어요. 우리 전부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수사와는 별개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하고 있는 이득,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행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 특히 그중에서 한동훈 검사장도요.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이 되고 싶다는 얘기 그때부터 나왔었고 그래서 기자들을 관리해 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사람 무시한다는 그런 평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솔선수범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다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바보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검찰청 내에서 좀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점점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점점 기자들도 좀 뭔가 갸우뚱 이거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월권 행사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때부터 바람이 잔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는 과정 중에 이제 수사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삐걱 거렸죠. 근데 갑자기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 나는 한동훈이 없으면 안 돼. 한동훈이 내 브레인이야. 지금 이거 선언하고 나선 거예요. 독립운동가 운운하면서 이거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특검 잘했던 것하고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죠. 좋아, 여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적폐수 하겠다니 보복정치 선언하는 거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입니다. 김혜경 씨. 결국 어제 5시인가요?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네. 8분 정도 했고요. 모두 제 불찰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도 하고 있고 수사 결과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면 다 제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과한 거는 오케이 받아들이고 또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다 좋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어제 오후 5시에 이제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는데 이 설날에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고요. 네. 그래서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고 이제 배모 사무관과의 네.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고 이제 공과 사를 구분을 했어야 됐는데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보자 당사자께도 직접 사과를 진심으로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열심히 받겠다고 했고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날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김혜경 씨는 사과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A 씨 부분에 대해서도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 그래도 이제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A씨라고 하는 분은 뭐 공익제보자로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 후원 계좌도 열었다. 본인이 호텔을 전전하면서 매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 얘기와 연결되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총괄선대위에서 원톱으로 나서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겠다. 그동안에 민주당 잘못한 거 다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우선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 먼저 공격한 것부터 좀 사과하라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이낙연 전 대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글 내리게 했다는 건데 자 이제 원톱으로 가야죠. 그리고 한 팀으로 가야죠.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싸우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자기 집 사람들 잘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친문 지지자들의 80%를 가지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날린 셈이죠.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복하겠다. 결과적으로 친문들이여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한번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얘기도 좀 약간 망발이라고 지금 망언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고등학교를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로 나누자, 특성화고로 나누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미 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어제 유튜브 채널 이제 공부왕 찐천재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네, 공부. 예. 이제 교육 정책 관련 질문을 받고 나서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줘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면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학교까지 정규 교과 과정을 똑같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를 나누자. 뭐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나누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에서 뭐 지금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비판한 댓글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명을 했는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외고나 아이고. 과학고를 가서 의대가 가는 현실을 바로 잡아서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라고 정말 그렇대요, 그 사람이? 했는데 네. 사실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윤석열 후보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를 나누자고 한 거지 이게 뭐 의대 가는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뭐 그런 그런 부분에 부분은 대해서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의식을 안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고 가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갈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따지냐. 이게 나이가 기본 소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 변명들을 잘해줘요. 당에서는. 관리를 그럼 미리 좀 하든가 꼭 일 터지고 나면 딴소리 해가지고 비웃음을 삽니까. 특히 이게 이랬다는 거예요. 방송인 홍진경 씨에게 2차 방정식을 가르치던 중
교육 정책 관련 질문을 받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일단 방송인 홍진경 씨에게 2차 방정식을 왜 가르쳤는지. 2차 방정식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즘 이런 것도 어렵다 그래요. 자, 2차 방정식을 가르치던 중에 질문을 받고 다양성 강조하면서 한 말을 우리 후보는 다 알고 있는데 좀 더 심도 깊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맨날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바보로 보나 봐요. 우리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네, 여러 번 말하지만. 자, 더 나아가면 제가 편협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가 나한테 훌륭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김필성 신재수 변호사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좋은지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여기 댓글로 난 김필성이 좋아 1번, 신장식이 좋아 2번, 둘 다 싫어 3번. 자, 올려주세요. 시작!